시간 강의를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술의 특징 3가지 소개했었죠. 첫 번째는 개념, 미술작품의 개념, 즉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소개고요. 두 번째로는 독창성, 다양한 재료가 시도되기 시작했고 작품에 실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활용, 백남준이라는 작가 비디오 아트를 시작으로 영상, 빛을 이용한 또는 다양한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기기장치들을 이용한 미술 작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3가지 특징을 정리했던 시간이 있었죠. 현대미술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현대미술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안목이 조금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대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잠깐 간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과 함께 떠나볼 미술관은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입니다.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원래는 화력 발전소로 사용되어지던 건물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관 곳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장소 공간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에 보이는 터비놀이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발전소로 사용되어졌을 때 터빈이 있었던 천장이 높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전시되었던, 정확히는 설치되었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면 동그란 형태의 조명장치가 천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느끼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을 봤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물음도 들었겠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왜 이런 걸 했을까? 자, 아직도 현대미술이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미술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떠나볼까요? 자, 이 2번째 미술관은 한국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미술 동아리 아이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들리던 미술관인데 서울 용산에 위치해 있고 미술관의 이름은 리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이 미술관은 3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조형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는 기획전시가 열리는 공간, 조형물의 뒤쪽 붉은색 벽돌은 고미술품이 전시되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오른쪽 시커먼 형태의 건물에는 현대미술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안 가본 친구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컬렉션을 자랑하는 유명한 미술관이니까 추천을 합니다. 자, 이 현대미술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풍경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마치 앉아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동그란 형태의 조형물이 있고요. 벽면을 살짝 보면 흰색, 어두운 색, 그냥 페인트 칠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그림들, 작품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대미술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끝에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기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미술인지 아닌지, 그 이유는 이런 답을 여러분들에게 남기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죠. 사진 속 미스테리한 저 하얀 물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하얀 물체는 여러분들이 또 답을 잘 찾아줬는데 소변기입니다. 남자 소변기고요.
원래 화장실에 설치되어지는 소변기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변기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이 작품이 1917년도에 출품되어진 작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소변기다 보니까 지금의 소변기의 형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답을 했네요. 이거를 작품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왜 작품일까? 이 소변기를 작품이라고 출품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출품을 했고요. 작품의 제목은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와 샘이라는 작품명 그리고 이 사진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체계에서 또는 글에서 이 작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듀샹의 샘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다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다다운동이라는 것은 반문화, 반예술운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반문화, 반예술운동, 뭔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술에 반대하고 문화에 반대한다 라는 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해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또 좀 표현을 하자면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공격을 띠고 있는 문화 운동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만 아니라 문학, 이런 다양한 문화 전반에 있었던 운동이 되겠고요. 이 다다운동의 배경이 된 큰 시대적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1917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아카데미 시상에서 오스카상을 다투었던 그 작품성 있는 영화죠. 작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선생님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1917이라는 영화의 배경, 즉 1차 세계대전이 다다운동에 있어서 큰 배경이 되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가치를 맹신하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성과 합리주의의 결과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에, 행동에, 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운동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옳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해서 예전 것을 파괴하자, 깨트려 없애자라는 운동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했고요. 미술계에서 다다운동의 대표는 마르셀 듀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중에 또 대표 작품은 소개하고 있는 샘이라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 샘이라는 작품이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도를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듀샹은 미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제작 행위보다 아이디어가 우선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이 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아이디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번 시간에 현대미술의 특징으로 소개했던 개념이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제작 행위가 빠지고 아이디어가 우선되어지는 미술 작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듀샹이 선택한 기법이 있는데, 이 용어를 우리는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레디메이드를 영어 글자로 해석을 하자면 이미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한국말로 또 표현하자면 기성품, 즉 공장에서 생산된 일용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뒷샹이 레디메이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살펴봤던 샘이라는 작품, 그 작품은 남자 소변기라고 했죠. 실제 소변기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되어져 온, 즉 만들어진 기성품을 가져다가 작가의 서명만 입히고 작가의 또 생각을 입혀서 전시 공간에 놓음으로써 미술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성품, 레디메이드라는 형식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메이드를 이용함으로써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진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작품의 원본성과 유일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파괴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뭔가 삐쭉삐쭉한 형태의 조형물도 사실은 와인병 거리라는 레디메이드 작품입니다. 이것도 뒷샹의 샘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바라봐주면 될 것 같아요. 뒷샹이라는 작가가 현대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이유를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미술을 탈피하고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뒷샹의 샘이라는 작품 이후로 미술 작품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미술가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감상자 입장에서는 현대미술이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오고 느껴질 수 있었겠죠. 지난 시간에는 현대미술의 특징을 소개했고, 오늘은 뒷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미술의 시작을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에 대한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선생님이 또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그 개념은 동시대 미술입니다. 영어로는 컨템퍼러리 아트. 자, 계속 현대미술을 이야기하면서 뒷샹의 작품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뒷샹의 작품은 1917년도에 샘을 출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100년하고도 3년 전의 작품이네요. 자, 그때도 현대미술 작품이고 지금 2020년도에 만들어지는 작품도 현대미술이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그 스펙트럼이 크죠. 요즘 같은 경우는 10년만 지나도, 아니 5년만 지나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큰 시대인데 1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먼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근대 이후의 미술을 다 칭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 미술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현대미술과 지금의 미술을 조금 구분짓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의 관계는 현대미술을 크게 보면 지금까지의 미술, 뒷샹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미술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조금 세분화해서 비교적 최신의 미술을 우리는 동시대 미술이라 말할 수 있고요. 동시대 미술은 현재 진행형 ing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면 근대 미술은 19세기 말까지, 현대 미술은 20세기 초, 동시대 미술은 21세기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화로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구분은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주류의 문화보다는 비주류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동시대 미술은 지금도 진행 중인 미술이기 때문에 이 미술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대 미술을 구분할 때 지금의 동시대 미술과 20세기부터 진행된 현대 미술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을 마지막으로 쉽게 정의하자면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미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쉽게 설명하기로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지금 살아있으면 동시대 미술이고요. 혹시 돌아가셨으면 그 이전이 현대 미술로서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이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뿌듯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